과학 아직도 어렵게만 느끼시나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한낮의 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인을 모집하고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안 그래도 기사를 보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말하면 최종적으로 4명을 선발을 해서 화성에 가는 건 아니고요. 모의 거주지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마스 듄 알파라고 하는 시설에 들어가서 1년 동안 고립된 채 생활을 하는 실험을 하는 겁니다. 네. 거기 참가자를 모집을 하는 건데 이 모의 화성 거주지는 화성이랑 유사하게 만들어놨어요. 거기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면적 자체는 158제곱미터니까 15m, 10m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방에 있는 거고 그 안에 네. 개인 숙소도 있고 작업장, 의료시설, 라운지, 조리실, 식품 재배 공간 당연히 뭔가 재배를 해봐야 되니까요. 감자도 만들어야겠죠. 네. 그 서식지를 뭐로 만들었냐면 3D 프린터로 만들었다고 해요. 이게 흥미롭기도 한데 네. 실제 화성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건물을 지을 거냐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는 모든 공사 자재를 우리가 가져갈 수 없잖아요. 시멘트를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러네요. 벽돌을 가져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현지 자원을 재활용해야 하니까 현지 자원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ISRU라고 하는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3D 프린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자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거기서도 그렇게 할 거니까 지구에서부터 그런 환경에서 한번 적응해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1년 동안 살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마치 화성에 있는 것처럼 실험을 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데요. 참가자들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번 프로젝트는 총 3팀이에요. 3팀 중에서 이번이 2번째 팀인 겁니다.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팀이 있는 거고요. 네. 내년 봄에 시작될 예정인 거고 4명의 대원이 화성에 있는 것 같은 환경에서 그 상황을 겪어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프로젝트 이번엔 처음이 아니고 이전부터 있어 왔는데 네. 일단 이번의 경우에는 제한된 자원이 당연히 제한돼 있겠죠. 그리고 갑자기 장비가 고장 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도 일부러 주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구에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네. 그런 스트레스 상황들을 주기도 하고 통신 지연이 있는데 화성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와이파이 터지나요? 이렇게 사람들이 장난처럼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인터넷이 되거나 아니면 그 지구와 교신한다고 하더라도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안녕 하고 말한 다음에 대답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이런 통신 지연을 포함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걸 다 포함해서 이런 상황들을 주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건강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심리적으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걸 미리 확인을 해야지만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4명의 대원들이 우주 유형을 좀 시뮬레이션을 하기도 하고 실제는 지구에서 하는 거지만 로봇을 작동하는 것도 해보고 기지 관리도 해봐야겠죠. 1년 동안 제가 가면 이제 기지가 점점 더러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운동도 하고 식품 재배까지도 직접 한번 해보는 거고요. 일단 모집하는 분들은 30살에서 55살까지 비흡연자여야 되고요. 영어에 능숙한 건강하고 의욕적인 미국 시민 아니면 영주권자만 가능합니다. 우린 벌써 탈락이네요. 벌써 탈락입니다. 급여도 흥미로운데 꽤 높을 거로 보여요. 항상 지금까지 보상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선발하는 과정에서 알려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번이 2번째 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앞서 첫 번째 팀이 이미 작년 6월 25일에 임무를 시작한 상황이고요. 지금도 임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6일에 임무가 완료될 예정인데 벌써 시작한 지 250일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고립된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나사가 이런 실험을 통해서 결국에는 장기 탐사 임무를 해야 될 텐데 이때 화성에 거주하는 대원의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나사도 몰라요.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하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실험이 많이 진행됐던 모양이에요. 네, 이런 실험들을 아날로그 미션이라고 해요. 사실 모든 실험을 다 우주에 가서 하면 좋긴 하겠죠. 그런데 시간, 비용, 인력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시도하기 전에 지구에서 먼저 테스트를 하는 건데 단순히 신기술을 한번 해보고 로봇 장비하는 거, 뭐 기지, 통신, 인프라 이런 테스트들은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고립된 상태에서 심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또 제한된 식단 이게 중요해요. 매일 똑같은 건 아니지만
1년을 먹다 보면 그게 그 나물의 그 밥, 말 그대로 그 나물의 그 밥이 됩니다. 비슷한 걸 계속 먹게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그 나물이라고 했지만 나물을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의 신체 변화와 심리 변화, 우울증이 실제로 생긴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이 실험 자체가 최초가 아닌데 여러 번의 아날로그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시행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북극에서도 일어났었고 사막에서도 하고 하와이 같은 데서도 하와이 너무 좋겠다 싶겠지만 화성이랑 비슷한 환경에서 사는 겁니다. 2011년에 러시아는요. 500일 넘게 고립 실험을 하게 됐어요. 500일이 넘는 건 정말 긴 시간인 거잖아요. 네. 또 나사가 2013년부터 하와이의 모이 화성 기지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고립 실험을 했는데요. 마지막 실험이 6차가 있었는데 그때 한국인이 우리나라 분이 탐사대장으로 예정이 됐었어요. 네. 근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거는 나사의 문제입니다. 그 기지의 문제인데 대원 한 분이 부상을 당하게 되고 그다음에 다시 시작하지 못하게 하차하는 분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임무가 취소되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좀 박수할 만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 하와이 고립 실험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봤던 건 뭐냐면 4개월에서 시작해서 이제 8개월로 늘려간 겁니다. 그러면서 장기간의 고립이 가져오는 사회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상태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한 4개월, 6개월, 8개월, 1년 같이 있다 보면 그냥 싸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신력이 강한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네. 이걸 그냥 정신력으로 버텨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이제 확인하는 거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된 식단을 장기간 먹을 때 기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그런 걸 먹여본 적이 없잖아요. 그럴 일이 없죠. 그렇죠. 지구에선. 영화 올드보이 같은 걸 보면은 그 군만두만 몇 년째 먹고 있긴 합니다만 그때 이제 사람이 많이 바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구에서는 사실 상상조차 못하고 생각조차 못했던 이런 제한 조건들이 우주에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우주 탐사 환경에서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체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지구에서 모의 실험을 하는 건 우주 공간에서의 여러 위험성들 때문일 텐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위험성들이 있을까요? 사실 우주는 굉장히 사람에게 친화적인 공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 5가지 범주로 나눠봅니다. 이걸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흥미로우면서도 그렇겠구나라고 좀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우주 방사선, 그리고 고립의 문제, 세 번째는 물자의 제한, 그 네 번째는 중력이 지구와 다른 거, 5번째가 폐쇄적 환경 이렇게 5가지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일단 지구는 자기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N극과 S극을 우리가 나침반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지구 자기장 때문인데 자기장과 대기가 있어서 우주에서 날아온 태양에서 굉장히 많은 방사선이 날아와요. 이걸 대부분 막아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 어머니 지구 안에 되게 살고 있는 거죠. 우주 공간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주 공간에선 그래서 방사선 노출이 되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암 발생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네. 차폐복을 항상 입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들 또 고립 문제도 심각한데요. 마음이 아무리 잘 맞아도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1년 넘는 시간을 제한된 물자로 살다 보면 행동 문제가 나타나기 쉽다는 거고요. 물자의 제한은 지구랑 멀리 떨어져서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필요한 게 있어도 얻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러니까요. 지구와 그러니까 통신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직접 해결하고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건데 정말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예를 들면 화성에 있다. 로켓 배송으로 오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로켓 배송이 아니고 진짜 로켓을 통한 배송인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7개월 이상 걸리게 되기 때문에 매우 오래 걸리는 여정이 될 거고요. 네. 중력 변화는 지구의 정상 중력보다 보통 중력이 낮거나 없어요. 달도 굉장히 적고 화성도 적어요. 네. 아예 무중력 상태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오래 살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일단 가장 유명하고 오래전부터 보고된 건 뭐냐면 골밀도가 떨어져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계속 중력에 저항하고 살잖아요. 네. 그것 자체가 계속적인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극을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골밀도도 튼튼하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관절도 튼튼해지고 이런 것들이 근육도 있거든요. 근데 중력에 저항할 필요가 없으니까 금손실, 근육이 쉽게 빠지게 되겠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까지도 저항을 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영화들을 보면요. 나중에 귀환을 하고 난 다음에 못 일어납니다. 처음에는요.
그 다리 살이 빠져 있는 거예요. 다리 근육들이. 그런데 이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기적으로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더라라는 거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폐쇄된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정말 물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폐쇄적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방 안에서 1년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아무리 잘 청소를 해도 세균 번식 같은 것들이 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한된 상황 안에서 살고 있는 세균들이 변이도 잘 일으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구와 좀 다른 느낌의 다른 종류의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장기간 우주에 거주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로 우리가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뭐 경험은 해본 적은 없지만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이렇게 자가격리하면서 방에서 좀 고립돼 본 경험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도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고립되는 상황에 놓이면 적응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건데요. 네. 흥미로운 사실은 최초의 고립 실험이 1960년대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나사나 우주에서 우주 탐사를 위해서 한 건 아니고 프랑스의 동굴학자가 처음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알프스에 있는 130m 깊이의 동굴에 들어가서 2달 동안 그러니까 햇빛을 보지 못하는 거죠. 자기 변화를 계속 보는 거죠. 기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인간에게 생체 주기가 있는 걸 알아내게 돼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것 중에 하나인데 바깥의 태양을 보고 해가 떠야지만 우리가 낮은 걸 인지하는 게 아니고요. 2달 내내 바깥을 보지 못하고 빛을 못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적당히 어느 정도 되면 잠이 깨고 자고 이러면서 기록을 하고 나니까 적당히 24시간 정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네. 실제로는 24시간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생체 시계가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또 이런 실험을 한 번 한 게 아니잖아요. 반복하면서 장기간 고립되면 이제 생체 주기가 좀씩 길어져요. 24시간이 아니라 사실 하루 정도 지난 것 같아 24시간 지난 것 같아라고 느꼈는데 알고 보니 실제는 30시간이 지나기도 하고 40시간이 지나기도 한 것처럼 느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울감이 온다는 것도 이때 처음 알아낸 거예요. 오래 고립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화성은 또 다른 태양계 행성들과 비교하면 지구와 가장 비슷한 조건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뭐 용기는 안 나지만 뭐 한번 시도해봐도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화성이 대체 얼마나 멀길래 이런 실험을 하는 걸까요? 지구와 화성의 거리는 사실 고정돼 있진 않고 계속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태양을 가운데 두고 아예 저 멀리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 건너편에 혹은 지구랑 가까워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거리가 가까울 때 기준으로는 6천만 킬로미터보다 가까워지는 거고요. 네. 멀어지게 되면 4억 킬로미터니까 사실 감은 잘 안 와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6천만과 4억 킬로미터라고 하면 거의 뭐 8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굉장히 네.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빛의 속도로도 가장 가까울 때 기준으로 또 3분이 걸립니다. 멀리 떨어지면 22분이나 걸려요. 그 먼 달 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빛이 왕복하는데 3초도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화성까지는 아무리 가까워도 3분 동안 그럼 내가 안녕하세요 하면 3분 있다가 지구에 들리고 지구에서 네 안녕하세요 하면 또 3분 있다 들리고 와. 가장 가까워도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화성 탐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미국도 그렇고 사실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구의 다른 행성 중에서 달 말고요. 다른 위성이니까요. 행성 중에서 기지를 만들기에 가장 용이한 행성이 화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화성이 아니면 금성을 가야 되는 건데 금성은 표면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밝고 예쁘지만 어느 정도냐면 금성의 대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비 액체 상태로 녹아있을 정도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긴 적응이 굉장히 어렵겠죠. 네. 근데 화성까지 사람이 가게 될 때도요. 바로 최단 코스로 못 가게 되고 최단 코스로 가면 제일 좋겠지만 네. 제한된 연료와 지구에서 가져갈 수 있는 자원의 양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럼 좀 더 걸리더라도 최적의 코스를 따라가는 게 좋겠죠. 항상 우리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는 화성까지 7개월이면 갈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길지가 않죠. 1년이 안 되니까. 네. 실제로는 유인 탐사선이 간다면 여러 장비를 싣고 최선의 경로로 가기 위해서 한 2, 3년 정도는 걸릴 거로 봐요. 편도입니다. 그러면 기지를 건설하자마자 이제 향수병 걸려서 지구로 돌아오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최소 5, 6년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구에서 고립 실험을 하게 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유사한 상황에 대한 실험이지만 무슨 생각이 있냐면 너무 내가 힘들면 문 열고 나가면 돼.
너무 힘들면 밖에서 도와줄 그렇죠. 거야. 그렇죠? 여기는 화성처럼 만들어놨지만 사실은 지구니까. 그렇죠. 이게 심리적인 안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느껴지는 공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 쉬운 선택은 아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8805님이 참가자들은 돈을 받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아까 돈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 비용을 얼마를 주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래도 꽤 많이 두둑하게 준다고. 그럴 거로 보입니다. 그래도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럼요. 네. 또 진짜 화성을 가는 일은 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요. 실제로 우주에서 가장 오래 버틴 사람은 누구였어요? 90년대 중반에 러시아 우주 비행사 발레리 폴리아코프가 있는데 네. 이분은 단일 미션이 한 번 나가서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437일을 미르 우주 정거장에 있었어요. 네. 여러 번 우주에 나가게 되면 이제 한 번 뭐 예를 들면 열흘 가고 그다음 100일 가고 이렇게 하면 110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누적 체류 기간이 더 긴 사람도 있긴 한데 지금까지 기록은 878일입니다. 누적 기록으로요. 네. 지금 국제 우주 정거장에 있는 러시아 우주 비행사 올레그 코노넨코가 있는데 이분은 올 9월에 귀환할 거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적 1000일을 달성할 거로 보입니다. 제 계속 신기록을 갱신 중인 건데 네. 여전히 한 번 가서 단일 미션으로는 여전히 발레리 폴리아코프가 1위인 겁니다. 근데 미국인 중에 최장 기록이 371일인 프랭크 루비오가 있는데 이게 흥미로운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이분은 원래 6개월짜리 미션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타고 올라갔던 우주선을 타고 귀환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우주선이 무언가에 부딪혀갖고 냉각수가 샌 겁니다. 위험하게 된 거죠. 이거 못 타고 갑니다. 그럼 이제 다른 우주선을 보내줘서 타야 되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버스가 한 번 지나가면 1시간 뭐 하루에 한 번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 6개월에 한 번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이 다시 귀환할 수 있는 우주선에 올 때까지 6개월이 연장이 돼서 무사히 돌아왔고 되게 뭐 건강하게 돌아왔어요. 근데 인터뷰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1년 지나야 되는 걸 알고 있었으면 난 가족 생각하면 못 갔을 거다. 그런데 상황이 닥치니까 네. 그래도 이제 그 안에서 잘 대비를 하고 있었었던 거죠. 이쯤에서 제가 전주리 아나운서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1년 걸린다라고 하는 거랑 360일 걸린다고 하는 거랑 들었을 때 숨이 턱 막히는 거 뭐가 더 숨 막히세요? 저는 1년이요. 1년이 더? 네. 360일보다? 더 긴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아, 이거 굉장히 5년도 논리적. 길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인데 이제 심리적으로는 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게 흥미로운데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감기 걸렸을 때 약 먹으면 2주 걸리는데 안 먹으면 보름 걸린다. 낫는 데까지. 네. 근데 2주랑 보름은 거의 뭐 같은 거잖아요. 14일, 15일 같은 네. 건데 숫자에 따라서 같은 기간을 다르게 느껴요. 그래서 어떤 연구들을 보면요. 365일입니다. 12개월입니다. 1년입니다. 다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 다른 길이로 인식을 해요. 머리로는 알아요. 같은 걸 알아요. 하지만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이 부분은 다르게 인식한다는 거고 아마 제가 볼 때는 1년을 더 크게 인식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단위 효과라고 해서 더 큰 단위잖아요. 연 단위잖아요. 네. 그걸 더 크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느껴지시는 것 같고요. 근데 오랫동안 고립됐던 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었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대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지라고 한다든가 만약에 이랬었다면 어땠을까? 내가 저랬으면 어땠을까라고 과거를 좀 후회하거나 다시 반추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너무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네. 때로는 그런 것들 좀 끊어버리고 네.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나 네. 여기서 못 나가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좀 프론티어 개척자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 철학자 라이프니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있을 수 있는 세계 중에 최선의 세계다. 사실 요 이야기를 하고 리스본 대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서양의 철학자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게 됐지만 저는 이 말이 주는 게 있다.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있을 수 있는 세계 중에 최선의 세계다라고 현실을 받아들여야지만 네. 이게 모든 면에서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세상을 바꿔나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굉장히 멋진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왜 그냥
통장에 찍힐 공대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네. 하루하루를 화성에서도 즐겁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거는 네. 좀 분위기상 말씀을 안 드렸는데 버틸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 나가고 나서의 보상 생각하는 것도 그쵸?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 있을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원론적인 질문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화성인 걸까요? 화성에 기지를 짓고 지구처럼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는 게 실제로 가능하긴 한 거예요?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하려니 이랑 별개로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화성의 환경이 어떠한지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에 한번 알아보면 흥미로울 것 같긴 한데 네.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할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가요. 타고난 모험가들이자 개척자라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DNA가 그런데 지금 이불 밖이 위험하니까 저도 이불 속에 있고 싶은데 어렸을 때 생각하면요. 매일 아침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너무 두근거려서 아침에 벌떡 일어나져요. 네. 그게 어쩌면 인류가 가진 속성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한나절 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